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소리 없이 망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식당에서 건강을 생각해 고른 그 음식, 사실은 신장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선택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곰탕, 샐러드, 숯불고기. 누가 봐도 보양식이고 건강식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은 몸에서는 이 음식들이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하던 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신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절대 먼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기능의 70%가 손상될 때까지 통증도 불편함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붓고 숨이 차오를 때,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꽃보다 시니어 보감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식당 메뉴 중 신장에 치명적인 음식 5가지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60대 이후의 신장에는 독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메뉴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식당에서 무심코 먹어온 위험한 음식 5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왜 60대 이후에 특히 더 위험한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오늘 당장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꽃보다 시니어 보감이 분석한 오늘의 결론은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궁금하신 분일수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꽃보다 시니어 보감은 매주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달해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작은 투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장 파괴 음식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식 메뉴입니다. 바로 식당의 국물 요리입니다. 곰탕, 설렁탕, 김치찌개, 순댓국.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면 몸이 풀리고 기력이 보충된다고 느끼십니까? 안타깝게도 그 느낌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끓여내는 국물은 집에서 만드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량으로 조리하면서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소금과 인공 조미료를 가정식보다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국물 한 그릇에 담긴 나트륨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뽀얗고 진한 국물일수록 더 많은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액 속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으로 수분이 급격히 몰립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빠르게 오르고 그 압력이 고스란히 신장의 미세한 여과 조직으로 전달됩니다. 이 여과 조직은 한 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소리 없이 기능을 잃어갑니다. 국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식당에서는 국물을 들이키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만 드십시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신장에 가해지는 나트륨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메뉴입니다. 바로 식당의 튀김 요리와 기름진 볶음 요리입니다. 튀김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꽃보다 시니어 보감이 주목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튀김 자체가 아니라 식당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상태입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얕은 기름을 반복해서 고온에 가열하면 기름은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산화된 기름 안에는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해 세포 기능을 방해하는 유해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이 혈액을 타고 신장에 도달하면 여과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서서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런 유해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 자체가 젊었을 때보다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던 것들이 이제는 신장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그 한 조각이 반복될수록 심장은 조용히 한계에 가까워집니다. 선택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튀기거나 볶은 메뉴 대신 찜이나 수육처럼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조리 방식의 음식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음식은 지금까지 소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이 충격을 받으실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음식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5가지 중 가장 많은 분이 배신감을 느끼실 음식입니다. 바로 식당에서 제공하는 드레싱이 뿌려진 샐러드입니다. 채소가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식당에서 고기 대신 혹은 고기와 함께 샐러드를 선택하십니다. 건강을 챙기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꽃보다 시니어 보감이 주목한 것은 채소가 아닙니다. 그 위에 뿌려진 드레싱입니다. 식당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드레싱은 단가를 낮추고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가공 소스입니다. 이 안에는 쓴맛을 감추고 풍미를 높이기 위해 액상과당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훨씬 저렴하고 단맛은 강하기 때문에 식품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건강식을 막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고농도의 당을 함께 섭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액상과당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간에서만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요산은 혈액을 타고 신장에 도달하면 날카로운 결정체 형태로 변해 신장의 세밀한 조직을 반복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쌓이면 신장 결석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만성적인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샐러드가 오히려 신장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샐러드를 주문할 때 드레싱을 따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소량만 찍어 드시거나 가능하다면 올리브유와 식초만으로 대체해 드시는 것이 신장에 훨씬 안전합니다. 주문 한마디가 신장을 지키는 방어막이 됩니다. 네 번째 음식입니다. 많은 분이 기력 보충을 위해 즐겨 찾는 바로 그 메뉴입니다. 식당에서 먹는 붉은 고기와 술 또는 단 음료의 조합입니다. 붉은 고기 자체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이 고기가 신장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붉은 고기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요산이 적당량이라면 신장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술이나 콜라, 사이다 같은 단 음료를 함께 마실 때 시작됩니다. 알코올과 액상과당은 신장이 요산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일시적으로 방해합니다. 빠져나가야 할 요산이 혈액 속에 갇혀 농도가 높아지고 결국 신장 조직에 쌓이면서 염증과 손상을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신장 결석과 만성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경로가 됩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마시는 음료를 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요산을 처리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의 차이가 신장 건강에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후식 음료입니다. 수정과 식혜, 매실차, 식사 후 소화를 돕는 천연 음료라고 믿고 편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꽃보다 시니어 보감을 찾아주시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숙한 전통 음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대량으로 제공하는 이 음료들은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진짜 재료 대신 정제설탕과 액상과당, 인공향료로 만든 농축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겉모습과 맛은 전통 음료와 비슷하지만 실제 내용물은 고농도의 당 음료입니다. 소화를 돕는다고 믿었던 그 한 잔이 사실은 신장에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음료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는 혈당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시점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고농도의 당이 추가로 들어오면 혈당이 단시간에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묽고 맑아야 할 혈액이 걸쭉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의 혈액이 신장의 미세한 여과 조직을 통과하려고 하면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좁은 통로를 억지로 밀고 지나가면서 섬세한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여과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60대 이후 이미 탄력을 잃어가는 혈관에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으로 향하는 혈관 자체가 빠르게 노화됩니다. 신장에 공급되는 혈액의 질이 나빠지면 여과 기능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식 음료 한 잔을 내려놓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식후 음료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대체하십시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식사로 인해 높아진 나트륨과 노폐물을 희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재료도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이것이 식후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파괴하는 5가지 식당 음식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국물 요리, 튀김과 기름진 볶음, 드레싱 샐러드, 붉은 고기와 단 음료의 조합, 그리고 식후 당 음료입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평범한 외식 메뉴지만 이것들이 반복될수록 신장은 소리 없이 한계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꽃보다 시니어 보감이 분석한 오늘의 결론은 다음 순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음식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기셨을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런 음식들을 먹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조리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튀기거나 볶은 음식 대신 찌거나 삶은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찜, 수육, 보쌈처럼 기름을 최소화한 요리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같은 재료라도 조리 방식만 바꾸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바꿔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물과 소스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남기십시오. 샐러드 드레싱은 따로 요청해서 소량만 사용하십시오. 소스와 국물 속에 숨어있는 나트륨과 액상 과당의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거창한 식단 관리가 아닙니다. 먹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후 따뜻한 물 2잔입니다. 외식 후 집에 돌아오면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2잔 마십시오. 식사로 인해 혈액 속에 늘어난 나트륨과 노폐물을 희석하고 신장이 이를 원활하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혈액 순환에 더 유리합니다. 비용도 없고 준비도 필요 없는 가장 간단한 신장 보호 습관입니다. 이 3가지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조제도, 값비싼 건강식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국물을 남기고 드레싱을 따로 요청하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신장은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이제 꽃보다 시니어 보감이 분석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먼저 망하지 않습니다. 기능의 70%가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음식, 국물 요리, 튀김과 기름진 볶음, 드레싱 샐러드, 붉은 고기와 단 음료의 조합, 식후 당 음료. 이것들을 무심코 반복하는 것이 신장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5가지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국물 한 숟가락을 덜 마시는 것, 드레싱을 따로 달라고 한마디 하는 것,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 한 잔을 챙기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꽃보다 시니어 보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남겨주시면 꽃보다 시니어 보감이 직접 읽고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댓글을 참고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